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전반에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송금 과정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 간의 외환법과 투자가 되는 국가의 부동산 투자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미국에서 태국 콘도를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태국 콘도를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론 한국보다 더 복잡하거나 근본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한 국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아무런 제약도 없고 투자의 규모의 한도도 전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오늘부터 몇 주간 태국 부동산 투자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국은 다른 부동산은 투자가 불가능하고 콘도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국토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타국민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국은 IMF 이전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국 콘도를 투자하기 시작한 것도 IMF 이유가 된다는 소리죠. 97년에 태국하고 한국이 구제금융을 IMF에 신청을 했죠. 즉 외환 위기 때문이죠. 즉 외환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도만 외국인들한테 투자 문호를 열어주게 된 겁니다. 대신에 콘도를 투자를 하려면 해외에서 외환으로 돈을 보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태국 콘도 투자는 외환을 벌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서류는 AP 콘도를 살 때 송금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은 굉장히 깁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국 콘도를 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적인 문제는 딱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외에서 외환으로 투자금 전액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서 송금을 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프리홀드 콘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규정은 딱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한국의 세법, 외환법 그리고 한국의 은행 시스템이 충돌을 하면서 거대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은행 일 보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시리즈를 하면서 살펴드리겠지만 오늘은 먼저 모두가 적용되는 사례 중 1번 규정에 대해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개월짜리 여행을 왔습니다. 먼저 고마저씨를 만나서 콘도 계약부터 하나 해놓고 마음 편하게 놀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국에 와서 고마저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콘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콘도를 보여줄 것 같습니까? 안 보여줍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상담을 받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리 저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콕에 와서 저를 만나자고 하면 제가 만나는 드립니다. 하지만 별다른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콘도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돈이 천만금이 있고 저를 아주 신뢰해서 30억짜리 콘도를 사기 위해 콘도를 보고 싶다라고 한들 저는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1번 규정을 다시 살펴봅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서 송금 제한이 없는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몇 억씩 자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미국에 그러한 계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즉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있는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대부분 있죠.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돈을 보내야 합니다. 태국의 콘도를 사려면 태국에서 바트를 들고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즉 해외에서 태국으로 외환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신한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이런 곳에서 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주택 거래를 할 때 보통 계약금은 언제 납부를 합니까? 바로 계약서 쓸 때 납부를 합니다. 즉 본인들이 태국에 와서 3개월이나 지내면 오자마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태국 콘도의 계약금 20에서 30%를 2주나 한 달 사이에 붙여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가서 붙입니까? 한국에 은행에 전화하면 붙여줍니까? 붙여주지 않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한 돈은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하고 싶으면 집에 가기 전 며칠 전에 오세요. 끝입니다. 제가 더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통화 상담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애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지는 않겠죠. 사실 여행 와서 뭘 하겠다는 분들 연락 받으면 몇 마디 해보면 대부분 투자를 못할 분들입니다. 제 고객들을 보면 여행을 겸해 와서 투자를 실행하시는 분은 10%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이 10%도 미리 상담을 받고 스케줄을 철저하게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어와서 격리가 끝나고 연락하시는 분, 격리 중에 연락하시는 분, 미리 오기 전에 연락하시는 분, 전부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 고객의 50% 이상은 비대면 고객입니다. 즉 태국에 안 오고 한국에서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40% 정도는 태국의 방문 목적이 콘도 투자가 주가 되는 일주일 이내의 체류 고객들입니다. 앞으로 많이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1번과 2번 규정 때문입니다. 다시 1번 규정으로 돌아와서 외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제 트레이딩을 할 때 쓰는 통화는 대부분 기축통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원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태국의 1번 규정에서 외환은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의 돈도 상관없는 셈이죠. 문제는 송금을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돈이나 통용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라오스라는 나라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 깁을 바꿔 썼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남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 바꿔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라오스 깁 자체를 한국에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가치가 낮은 돈은 은행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바꿔주는 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가 화폐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화폐일수록 극단적으로 교환비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기축통화가 아닌 제3국 통화는 달러로 바꿔지는 과정을 통해 교환비가 정해집니다. 당연히 환차손과 수수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쉽게 한국에서 원으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태국은행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닌 원을 다시 달러로 바꿔야 하므로 교환비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달러로 바꿔서 태국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기축통화이거나 중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은 홍콩 달러나 싱가포르 달러처럼 레이팅이 높은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대부분 가장 수수료가 낮은 달러로 본국에서 환전을 한 다음에 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과 부딪힙니까? 외환법과 그것에 따른 은행 시스템이 이 1번 규정과 부딪히게 됩니다. 쉽게 여러분이 1억짜리 콘도를 산다고 가정을 하고 계약금이 20%라고 합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일반 송금 해버렸다고 합시다. 왜? 5만 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째 2천만 원을 일반 송금을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태국에서는 계약금으로 잡힙니다만 한국에서는 불법이 됩니다. 왜 불법이 되냐? 외환이 빠져나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은행에서 이 2천만 원을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1억이라는 총 금액에 대해 적법한 투자인지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내는 2천만 원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1억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2천만 원인 계약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즉 잔금이 남아서 8천만 원을 보내기 위해 은행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사전에 불법으로 2천만 원을 보낸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서류를 얻기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조항인 사후신고는 1만 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은 이 부분을 전부 다 넘어서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태국에 1억짜리 콘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콘도 투자를 할 때 3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규정에 의해 여러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투자금 전액을 붙여야 하고 한국의 외환법과 은행 시스템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서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마저씨를 통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고마저씨가 발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면서 선별해서 판매 계약까지 맺어놓은 콘도들 중에서 상담을 통해 투자자에게 맞는 콘도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태국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멋진 수영장이라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마저씨에게는 메이드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알고 보면 경비와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와서 봐도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봅니다. 따라서 억지로 시간을 내느니 그냥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하게 와서 통장도 만들고 짠 옷도 받아가고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투자라는 게 타이밍이잖아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날 때 와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자주 하게 되면 투자 과정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대면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못생긴 고마저씨 얼굴은 사실 언제 봐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태국에 와서 사시든 한국에서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시든 간에 다른 나라에 외환송금이 프리한 계좌가 없는 한 한국에서 자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을 보낼 때는 한국의 외환법과 은행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그 투자금이 보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태국으로 돈을 가져와서 바트로 바꿔서 사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시는 분들 없겠죠. 태국에서 대출을 불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냐는 소리도 하시는데 받을 수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태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으로 다시 보냈다가 다시 태국으로 보내고 불가능하죠. 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카드사를 통해 홍콩 등 해외에서 론을 받아서 자금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외 거주민을 뺀 한국 거주자 분들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거쳐서 허가를 받은 후에 외환으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아무런 제약도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 한국 외환 금융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서류 다 만들어드리고 방법 다 알려드리고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알려드려도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바로 이 은행에서 계약금까지 보내는 일입니다. 잔금은 이미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내는 게 간단합니다만 계약금까지 보내는 게 태국 콘도를 투자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혼자 하시면 뒤지겠죠. 정말 골 때립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현재 투자를 하려고 방콕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마저씨가 추천해준 콘도를 구경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로 내려와서 부킹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부킹피가 10만 바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바트의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고마저씨가 묻습니다. 카드 한도 됩니까? 네,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서 카드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하든 카드로 지불을 하든 간에 외환으로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외환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마저씨는 왜 카드로 부킹피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태국콘도의 투자금 지불 구성과 한국시중은행 송금 외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인가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